자, 얘들아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게요. 되게 중요한 문법이죠. 자, 일단 얘들아 이 용어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풀어서 설명을 먼저 한번 드릴게요. 자, 얘들아 이 관계, 그러니까 관계사라는 뜻이거든요.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세요. 관계사는 뭐냐면 그냥 접속사라고 생각하세요. 접속사. 얘들아 접속사의 기능은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이 관계사는 접속사의 기능을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뒤에 대명사라고 붙었죠. 대명사. 일단 얘는 말 그대로 대신해주는 명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해주는 명사.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합시다. 자, 다시 첫 번째. 접속사와 대명사.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들아 쌤이 이걸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얘들아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두 가지의 문장이 필요하겠죠? 쌤이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그럼 얘들아 이 관계사는 접속사의 역할을 한다 했으니까 한 여기 문장 살 때쯤 접속사가 하나 있어야겠죠? 이렇게 있는 경우에요. 근데 이렇게 문장을 쓰고 봤더니 앞문장에 있는 주어나 목적어 중에 하나가 뒷문장에 있는 주어나 목적어 중에 의미가 똑같은 게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요. 앞문장의 주어 목적어 둘 중에 하나가 뒷문장의 주어 목적어랑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주어가 주어랑 같을 수도 있고 목적어가 목적어랑 같을 수도 있고 혹은 목적어가 주어랑 같을 수도 있고 주어가 목적어랑 같을 수도 있고 이렇게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공통되는 의미인 게 생길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목적어랑 앞문장에 있는 그냥 쌤이 임의로 목적어가 같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완전 의미가 동일한 게 생겼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 접속사와 이 동일한 이 목적어 있죠. 얘를 없애고 그 자리, 접속사 자리에 누구를 집어넣냐? 여기에 관계 대명사라는 걸 집어넣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걸 집어넣으면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오고 관계 대명사가 등장하고 목적어 사라졌으니까 주어 동사 이렇게 두 개만 남아 있겠죠. 그리고 접속사도 관계 대명사라는 형태로 바뀌어서 들어왔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관계 대명사의 가장 첫 번째 형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몇 가지 용어를 좀 더 설명드리면 아까 전에 이 목적어가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략되고 남은 그거 있죠. 남아있는 요놈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선행사라고 그래요. 선행사.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있는 이 덩어리가 선행사 뒤에 위치를 하게 돼요. 그럼 얘들아 지금 위치를 보세요. 관계대명사 덩어리가 선행사 위치 뒤에 있나요? 지금 보니까 뒤에 있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쌤이 아까 전에 주어랑도 같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주어일 수도 있고 목적어일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들아 쌤이 여기 오른쪽에는 주어 같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고 그리고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접속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주어와 이 목적어가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접속사 뒤에 있는 놈을 생략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를 생략을 했어. 그러면 접속사랑 같이 생략이 되겠죠? 그럼 이 접속사 자리에 관계 대명사를 집어넣어야겠죠. 그러면 밑에 문장을 쭉 쓰면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고 관계 대명사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목적어가 생략된 주어 동사 두 개만 쓰겠죠. 근데 쌤이 아까 전에 관계 대명사 덩어리는 누구 뒤에 있어야 된다 했더라? 선행사 뒤에 있어야 된다 했죠. 자, 선행사는 뭐냐면 자, 공통된 거 두 개 중에 생략되고 남아있는 너. 생략된 거 말고 남아있는 애를 선행사를 그래요. 그럼 얘는 여기서는 이 주어가 선행사겠지. 그럼 얘들아 관계 대명사가 지금 선행사 뒤에 위치하는 게 아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되냐? 선행사 뒤로 자리가 옮겨져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주어 다음에 이 관계대명사 덩어리가 들어가야겠죠? 주어, 동사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동사, 목적어 이렇게 들어가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관계대명사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쌤이 관계대명사를 만드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일단 몇 가지 순서만 지키면 관계대명사는 진짜 거의 안 틀릴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공통되는 단어를 찾아야겠죠.
공통되는 단어를 찾아야겠죠. 그러니까 주어랑 목적어 같은지 목적어랑 목적어 같은지 찾아야겠죠. 자, 그럼 두 번째면, 자, 이번에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인데 학생들이 쌤이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지금 관계 대명사죠. 관계 대명사죠. 그럼 얘들아, 만약에 내가 이거랑 이거를 이렇게 똑같다고 찾았어. 근데 찾았는데 이 둘 중에 누구를 생략해야 될지 좀 헷갈리는 거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명사를 생략해 주면 돼요. 대명사. 알겠죠? 자, 이 둘 중에 대명사를 생략해 주시면 돼요. 대명사를 생략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쌤이 슬래시를 하나 그었죠. 왜 그었냐? 이 목적격이라는 단어 때문에 슬래시를 잠깐 그었어요. 이 목적격은 무슨 의미냐면요. 목적어 자리에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목적어 자리에 있다. 자, 그러니까 동사 다음이 목적어죠. 이 목적어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목적격이라고 해요. 자, 그럼 얘들아, 목적격,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에 있으면서 대명사 있는 애를 삭제를 시켜야 돼요. 다시 정리해서 대명사이면서 목적어 자리에 있는 놈, 그 놈을 삭제시켜야 됩니다. 알겠죠? 있는 단어를 삭제, 생략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세 번째, 그럼 뭐 하냐면 목적어 자리 삭제를 하고 그 접속사 자리에는 관계 대명사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해야 되냐? 선행사 뒤에 위치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여기까지 정리가 됐나요? 자, 그러면 얘들아, 쌤이랑 연습 한 번만 해봅시다. 자, 일단 이 문장 한번 볼게요. The girl is Jenny. He likes her. 이렇게 나왔어요. 얘들아, 여기서 누구랑 누가 같은지 볼게요. 자, he랑 같은 게 있나요? 안 보이죠? 자, 근데 대신 her이랑 같은 건 보여요. 누구죠? The girl이라는 표현이 보인다, 그쵸? The girl. 이렇게 찾았네요. 근데 선생님, 제니도 her이 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다. 제니도 her이 될 수 있어요. her이에요. 근데 제니는 선행사가 안 돼. 아까 선행사가 뭐였냐면 공통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중복됐는데 남아있는 걸 선행사를 그랬지. 근데 이 선행사가 되는 조건이 있어. 뭐 해야 되냐면 일반 명사여야 돼요. 그래서 뭐 이름이라든지 뭐 어떤 지명 이런 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제니와 같은 이런 이름의 단어는 우리는 고유명사라거든요. 고유명사는 선행사로 안 돼요. 그래서 일반 명사인 the girl이 선행사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일단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얘들아, 아까 선생님이 자, 대명사이면서 목적어 자리에 있는 애를 삭제시켜야 된다 했지. 그럼 일단 이 경우는 누구를 삭제시켜야 되겠어요? her을 삭제시켜야겠죠. her 삭제. 그러면 her 삭제된 문장 맨 앞에 관계 대명사를 여기 집어넣는 거예요. 관계 대명사 집어넣어요. 자, 그러면 쌤이랑 문장 배열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했어. 그러면 the girl is Jenny라는 문장을 냅두고 그 뒤에 관계 대명사가 오고 he likes 이렇게 만들었죠. he likes. 근데 얘들아,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 정리해야 되는 게 있었죠. 그게 뭐였냐? 그게 뭐냐? 세 번째, 뭐 뒤로 가야 돼요? 선행사 뒤로 가야 돼요. 선행사 뒤로. 자, 그럼 이 관계대명사 덩어리가 선행사 뒤로. 선행사가 누구냐? the girl이죠. 이 뒤로 자리를 옮겨줘야겠죠. 그래서 완전한 문장을 만들게 된다면, 자, the girl 관계대명사, 그리고 he likes, 그 다음에 is Jenny, 이런 문장의 형태가 등장을 하겠죠. 알겠죠? 자, 일단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방법들을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쌤이 아까 전에 여기 세 번째 단계를 드렸는데 근데 여기서는 얘들아, 요거는 단계와는 조금 무관한데 특성인데요. 그래서 쌤이 플러스 4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플러스 4에 대한 표현이 뭐냐면 얘들아, 목적격 관계 대명사, 쌤이 줄여서 목관대라고 쓸게요. 목관대는 얘들아, 생략이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지금 여기 관계대명사가 쓰여졌는데 얘가 생략이 돼요. 그러니까 생략이 없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문장이 발생할 수 있냐? The girl이라는 얘들아 주어가 등장했죠? 근데 그 뒤에 he라는 주어가 또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주어가 마치 두 개가 나란히 나온 것 같이 틀린 문장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시험에서는 함정 문제로 많이 내겠죠. 근데 얘들아, 요거는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사실 이해해 주세요. 자, 이렇게 얘들아, 관계대명사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죠. 마지막으로 뭐냐?
그럼 관계대명사는 뭐가 관계대명사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좀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근데 관계대명사는 종류가 크게 얘들아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that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who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which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땡기는 거 쓰면 되나? 그렇지 않죠. 써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얘들 아까 우리 앞에 선행사라는 개념 배웠었죠. 기억나시죠? 선행사. 그러니까 생략되지 않고 남아있는 걸 선행사라 그러죠. 선행사의 종류가 사람이야 얘들아. 그러면 무조건 who를 써야 돼요. 두 번째, 사람이 아닌 경우가 있겠죠 얘들아. 사람이 아닌 경우 그때는 which만 쓰셔야 돼요. 그러면 that은 뭐냐? that은 사람이건 사람이 아니건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내가 문장을 만들 때 얘가 사람인지 혹은 사물인지 좀 헷갈려. 그러면 그냥 that 쓰면 다 맞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종류는 주격 관계대명사에 대한 종류들이에요. 근데 목적격을 배웠었죠. 우리는 오늘 목적격은 일단 형태는 거의 비슷해요. 자, 모두 that은 that으로 이어지고요. who는요 who로 이어집니다. 그러고 whom도 가능해. 이렇게 종류가 두 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which는 which 그대로. 그러니까 주격이랑 목적격은 다 똑같아. 근데 who만 whom이 추가가 된 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저 주격은 안 배웠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일단 주격은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 아까 전에 쌤이 이거 말씀드렸죠? 대명사이면서 목적어를 삭제해야 된다 했었죠. 그때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집어넣어야 되고 대명사이면서 주어 자리에 있다.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를 쓰시면 돼요. 자, 우리 주격 관계대명사는 1학기 때 배웠으니까 그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이거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돌려보십시다.